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도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들은 딱딱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슈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들어갑니다. 자, 비만 치료 관련주 껑충. 왜? 인벤티지 랩이 이제 자체 플랫폼 기술로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 약물 유지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들썩인 이 비만 치료제는 기존 주사제형이었었는데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은 더 편리한 방법을 위해서 경구용 연구가 현재 한창인 시점입니다. 일라이릴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경구용 치료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의 기술력이 이렇게 좀 부각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지난 한 해 1년 넘게 상승 랠리를 봤을 때는 주사제 제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구용으로 가다 보니까 흐름이 좀 바뀌나 주도 테마도 바뀔까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생겨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내에서의 주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랩 혹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네. 항상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바뀐다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비만 쪽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기사를 볼 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벤티지 랩이 또 이제 경구용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들이 돌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임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구용과 관련했을 때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기술 수출이 진짜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이슈는 이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블루엠텍도 함께 올라왔는데 이제 청소년도 위고비를 또 처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비만 쪽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사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청소년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 가족 중에 위고비를 처방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제 보면 이제 희망편과 절망편이 있습니다. 네. 희망편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혹은 방시혁 씨라든지 빠니보틀 이런 잘된 케이스만 보니까 그래 나도 위고비 맞으면 살 빼겠지 맞으면 하는데 되겠지라는 그런 거. 절망편 이제 메스껍고 구토 나오고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 이제 지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도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과연 허락이 될까? 저는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는 이슈대로 보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좀 잡아보는 매매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라이릴리에서는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거의 다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쫓아오기는 했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쫓아와서 일라이릴리가 경구용을 좀 빨리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게 현재 시장에서 조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도 올라갈 종목은 없고 기존 종목 테마가 유지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테마로 저는 말씀드렸지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긴 한데요. 다만 정말로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또 수급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크게 분출되고 있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두 종목 정도로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해보고요. 이어서 5월에 젯바운드가 우리나라에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위고비 상륙한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왔고 블루엠텍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이 보셨을 때도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우리나라 출시되면 이번에도 좀 재방송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격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주변에 물어보면 비싸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중화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가격. 때문에 예, 가격 문제 그리고 편의성. 지금 이제 경구용 조금 전에 경구용 얘기를 했는데 경구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품목허가 같은 경우 노보노디스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11 같은 경우도 삼상 통과가 됐지만 이거는 비만보다는 당뇨 쪽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구형은 지금 현재 노보노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테슬라라든지 그 BYD라든지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 BMW 많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면서 생산하는 것도 많아지게 되면서 시장 파이가 많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비만약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때문에 중요한 건 작년에 출시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들 랠리가 1차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시장은 열렸고 그래서 얼마만큼 숫자가 잡히냐가 관건인데 예상만큼 숫자가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결국 관건은 가격이다 말씀드린 게 가격이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가격 관점에서 네.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채팅창에는 태근이 형 주가 비싼 거 일단 안 좋아한다라고 좀 써 있어가지고 가성비 맞는 종목 나오지 않을까 이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 오늘 올라온 것만 봐도요 네. 인벤티지 대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유통 생각하면 블루엠텍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 제파운드 상륙이 되면은 뭐 한미약품도 될 수 있고 종근당도 될 수 있고 그때 또 유통사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여기서 유망한 종목 한번 골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죄송한데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작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자 작년 7월부터 10월달까지 바이오라는 장세가 있었고 그 속에서 비만 치료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 업황에다 영향을 받게 되면서 확 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주사제에서 지속형과 경구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 효과가 길게 가는 거 거기다가 주사가 아니라 복용을 하게 돼서 편의성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제한돼서 종목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대봉 LS, DX, VX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뭐 한국 BNC, 제넥신 다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펩트론,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플러스 경구형 이 이슈가 묶여있는 종목들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지지 않은 시장들 속에서 제품에 대한 어떤 트렌드 변화 이런 정도로 보게 되면은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네가 접근하면 어떤 종목을 할래? 결국 차트가 답인데 네. 차트로 봐서는 뭐 답이 안 나옵니다. 블루엠텍 정도? 아, 네. 솔직히 차트로 페트론하고 봤을 때? 페트론하고 인벤티지면 솔직히 늦었어요. 네. 차트적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신 팀장님은요? 저도 비슷합니다. 같은 이제 의견? 그 작년만큼의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유행을 하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체험하지 못한 거다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새로운 걸 원하고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면서 주가가 수 있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 후기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돌아고 있는데 저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부작용 효과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이제 위고비를 받는데 4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에 이제 PT 받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PT 같은데. 받는 가격대. 네, PT 받는 가격대입니다. 예. 그거를 감안을 하면 그렇게까지 또 비싼 가격대는 아니에요. 내가 살을 뺀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 풀이 유지가 되려면은 위고비를 맞는 사람들이 계속 맞고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나 계속 머리 아프고 토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거 위고비 처방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되는 보험사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삼성화재. 아, 여기도 그래서 이거 혹시 오. 맞으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험 처리되는 것까지 정태근 이사가 또 이야기를 해줬고 김신 팀장님은
거의 마치 해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맞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관심은 되게 많아요. 지금. 가족이 맞다 관심이 보니까 되게 관심이 가서 맞으려고 아, 했는데 많이 알아봤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막 갑자기 천국소연님께서는 뭐 보험 설계사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다시 뜨는 태양광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관세 품목 면제로 이 태양광이 꼽히면서 거의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태양광 관련주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웃었고요. OCI 홀딩스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오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기대감, 미래에 대한 투자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김신 팀장님, 이게 일주일 넘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고점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가?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단기적인 고점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미 지난주부터 움직였고 특히나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다만 그 차익이 나왔을 때 저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태양광을 보게 되었을 때 국내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외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따지게 된다면 이 해외 쪽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 물론 미국이 하는 말과 중국이 하는 말이 조금씩은 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뉴스가 조금씩 서로 말이 바뀌고 있긴 한데 그들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태양광을 계속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올라왔을 때 네. 기관이라든지 메이저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 받아주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자체가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최근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가격을 중시하는 정태근 이사는 태양광 싫겠네요, 지금. 길게는 안 볼 것 같아요. 길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태양광 포함한 신재생이 왜 움직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그린 뉴딜 정책의 어떤 계승 기대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그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화석연료 관련돼서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 나왔죠? 다시 LNG하고 화석연료 얘기 나왔잖아요. 네. 요거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다시 한번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그런 정책도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신재생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태양광 가장 먼저 가고 그다음에 풍력 가고 네. 그다음에 ESS 가고 수소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돌아서 다 나오잖아요. 결국 이게 서대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 이게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숫자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 태양광이라는 게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관세 물론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정책 테마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단기로라도 본다면 네. 태양광 지금 일단 주목받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됐습니다.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이 두 종목이 됐는데 여기서 좀 선택을 하자면 단기적으로 어디가 더 빠른 수익을 좀 줄 거라고 보시나요? 요거는 이미 시장이 픽을 했어요. 하나솔루션 쪽으로. 이게 그게 미국 공장 유무인가요? 두 개가? 네, 일단은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웃긴 건 지금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 면제가 안 됐습니다. 셀까지 면제가 됐지만. 홀리. 네, 그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오시아홀딩스가 더 강해야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더 강해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누가 더 나빴는데 그 나빠지는 게 더 빨리 개선되느냐, 아마 여기에 제가 볼 때 주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나솔루션은 지금 그 해외 자회사들 있잖아요. 음. 채무 보증이 6조 8천억이거든요. 지금 해외 자회사들 돈 못 벌면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되게 되고, 그러면서 채무 보증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 아마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정보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거의 매일 AI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리 거듭 강조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정책 테마가 거의 됐다시피 됐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뭐 4연속 상한가를 간 종목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들해지니까 뭐 하한가도 가고요. 지금 이 정치 테마와 가까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독수 권황대행도 AI를 언급했습니다. AI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국가 차원에서 신속, 과감 대응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같은 날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규제 유예 이야기인데 이건 단독 보도라서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AI는 계속해서 좀 키우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걸 투자 포인트로 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드웨어의 인기는 좀 시들해지고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오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AI 관련주 대선 후보들이 쭉쭉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뭐 쉬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요. 다만 내가 정책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를 정책으로 보지 마라. 이제 AI를 정책으로 밀었던 시기가 오늘 갑자기 나온 거 아니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정책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 정책 쪽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사이 안에서도 조금씩 좀 신선하지 않은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AI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나와줄 수가 있지만요. 최근 정책주들이 잘 올라간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엑스페리엑스라든지 대다수의 정치 테마주들이 고점 찍고 지금 50% 이하로 내려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점 대비했을 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내가 정책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선 접근하시기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진지하게 나올 때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걸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AI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정책주로는 보지 말아라. 이게 다시 얘기하면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정책으로 뭐 AI 100조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쭉쭉 올라간다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오히려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게 기술력이 나와서 킬러 콘텐츠 나와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야지 정책 받고 올라가는 거는 이미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좀 이 킬러 콘텐츠가 부재한 거를 이제라도 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정태근 이사님은 투자할 매력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일단은 그러면 저는 정책 테마로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반대거든요. 그거라도 좀 이제 움직여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오픈 AI라든지 딥시크처럼 돈 버는 우리 LLM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대표적인 하이퍼클럽엑스 지금 네이버가 돈을 버는데 못 벌고 있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그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묻혔어요. 네이버 카카오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묻혀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돈 버는 회사가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이제 수수료를 따내는 쪽인데, 그게 지금 한글 컴퓨터거든요. 지금 국회 쪽 프로젝트를 일단 따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실제로 돈을 버는 AI 쪽 회사, 한글 컴퓨터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AI 전반적인 테마가 이렇게 쑥 밀어주지 않게 되면은 아마 한글 컴퓨터도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딥시크가 됐던 오픈AI가 됐던 하이퍼클럽X가 됐던 그건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지금은 분위기라도 정책 테마로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반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AI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팀장,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